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정말 청년들 일자리 없고 취업하기 어렵죠.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쳤고 지금 일감들이 없어갖고 다들 아우성인데 글쎄 저도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종업계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어렵다고 해서 직업을 바꿀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뭐 몸져 싸매고 누울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싸매고 누울 수도 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어려움 같이 이제 공감하고 기성세대 어른으로서 책임도 같이 통감합니다. 제가 군소리 안 하고 그냥 사는 이유는 우리 세대는 그냥 징징거리는 그 세대가 아니고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세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음식점을 창업하는 거하고 목수일을 배워서 하는 거하고 이게 같다고 보는 분도 있고 이제 장단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한테 받았어요. 음식점을 하는 것과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가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점은 일단 큰 차이가 있는 건 첫 번째를 제가 대서 말씀드리면 음식점은 레시피 하나만 제대로 배워서 제 주변에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쯤을 주고 그 레시피를 배워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비용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배울 필요 없이 한 달, 두 달 빡시게 배워서 완메뉴 그 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무슨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형 식당도 아니고 적당한 크기의 식당을 오픈하는데 뭐 수십억이 들어요. 보증금 보통 한 2, 3천에 월세 한 200만 원 뭐 이 정도 비싸야 한 3, 400 정도 그 400만 원도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장사가 다 잘 됩니까? 어렵죠. 카페는 뭐 지나치게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너도나도 하는 게 카페입니다. 쉽게 할 수 있고 뭐 어렵지 않고 뭐 이렇게 큰 자본이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늘어나는 카페 때문에 물론 수요도 많고 커피 시장도 커지긴 했지만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점 또는 카페류하고 이 목공의 차이는 그 기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일단 창업하기까지, 그러니까 음식점을 창업하는데 빠르면 몇 달이면 된다면 목수일은 몇 달에 하기 어렵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경계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음식점은 레시피 하나 체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대로 배우고 메뉴 하나 제대로 배우고 그 본점이나 또는 그 체인 그 가맹 사업을 하는 분들 업장에 가서 몇 달만 경험을 쌓아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물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달 배워서 뭐래.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배워서 가능하다 그러지만 목수일은 몇 달 배워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입문만 할 수 있으면 첫날부터 그 유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배울 수는 있죠. 하지만 음식점은 오픈만 하면 첫날부터 어쨌든 10원이든 100원이든 벌리지만 목공은 입문해서 처음부터 정상적인 그 목수 임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흔히 잡부들, 계잡부들보다 못하거나 하는 임금으로 시작을 하죠. 거의 최저임금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뭐 몇 주면 오르고 몇 주에 오르고 계속 올라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이상이 돼야 일반 그 전문 목수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만 보고 배워서 경력 3개월, 6개월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뭐 디월트 미러키 뭐 이런 페스툴 이런 장비들 하드 케이스 그냥 구름하러 2개, 3개씩 갖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데 저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죽고 다 같이 죽는 길에 본인들이 이제
저 숟가락 꽂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을 창업하는데도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억대 이상이 들어가는데 목수일은 그만큼도 미천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리고 카페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 결국은 뭐 운영비, 그러니까 뭐 재료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본인도 최저임금 정도가 돈이 안 돼서 가게 문 닫고 뭐 밖에 나가서 알바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밖에 나가서 본인이 또 배달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 목수일은 뭐 목수일은 그냥 입문하면 그냥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일도 요식업 또는 체인 사업, 카페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접근성이 좋은지는 열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수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저임금도 못 벌고 직원들 돈 주고 나면 이게 직원들하고 나하고 동업하는 관계 같은 온갖 그 책임이나 이런 거는 다 의무나 책임은 다 지면서 돈은 정말 직원만큼도 못 버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목수일이 각광받을 수 있죠. 관심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계속 그동안 있었어. 응? 거의 인류와 함께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사하고 그냥 함께 했어요. 항상 이 노가다판에서 이 목수 임금은 항상 우선시됐고 항상 거의 최고 수준의 임금을 항상 부과했죠. 요즘은 직종별, 성별 뭐 이런 거 다 깨진 지가 오래라 다 평준화됐다고 저는 보이는데 특히 외국인 뭐 불법 체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만큼 받거나 더 받거나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액면상 보면 미천도 안 들이고 기술 조금 배우면 식당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버니까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이쪽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그게 저는 어렵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뭐 국대학원이나 가고 어디 유튜브 보고 그걸 배워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 목수일이. 응? 저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못 벌어요, 여러분. 돈도 못 벌어요. 돈을 버는 게 그냥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일당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거 남의 돈 그렇게 버는 게 쉬운 줄 압니까? 그냥 남의 돈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당 30만 원 이상을 받으려면 아무리 내가 안 해본 것들 경험이 좀 미천하더라도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정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디 지방에 한옥 학교 같은 데 가면 뭐 2, 3개월, 5, 6개월만 잘 배우면 나오면 일당 50만 원이라고 거기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 그 선생들이. 내가 어딘지도 알고 누군지도 아는데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도 문제고 그걸 그렇게 들어서 마치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나오는 여러분도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다 이거 하지. 일당 30만 원, 5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식당 차리는 것보다 낫겠네. 미천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 진짜 미천 안 들어갑니까? 진짜 미천 안 들어가요? 미천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이 배우는 동안에 투자하는 것들, 시간적 투자, 금전적 투자, 내 툴 사야 되고, 뭐, 남 따라다니면 그냥 계좌부처럼 그냥 목장갑만 하나 끼고 가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수가 되려면 대패끌톤 망치칼, 뭐 수공구, 뭐 풀셋,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동공구 같은 것도 많이 갖고 다녀야 돼. 기계공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오야지가 갖고 다니니까 나는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젊은 애들한테 그랬어. 니네 평생 을로 살래? 남이 그려놓은 거 그냥 자르기만 하는 걸로 인생 살 거냐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평생 남 밑에서 을로 살래. 좀 가치 있는 일 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작품성이 있는 거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지 않냐는 거야 그냥. 그럼 맨날 MDF 섞어봐도 다루기 합판만 만져야 돼. 그러고 싶냐고. 거기서 좀 벗어난 일도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꼴랑 일당만 받는 일만 해. 그러니까 저를 아는
이 저를 아는 그 조형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조서 뭐 이런 조형 조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저를 생각해서 그런 말씀 하시죠. 왜 너는 꼴랑커 일당만 받고 일하냐? 우리처럼 예를 들면 작품이 1억이면 이 3천만 원, 4천만 원 안에 재료비, 인건비를 다 경비를 다 통틀어 버리고 나머지 5천만 원 이상, 반 이상을 나의 그 이름값, 작품값으로 받는데 왜 너희들은 맨날 꼴랑 일당만 받고 일하냐는 거야. 아니 그거는 생태계가 그래서 그래요. 나는 그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이름값, 작품값으로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 일이 많은 게 좋아요. 바쁘고 그런 게 좋아요. 많은 현장, 그리고 다양한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통솔해서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지. 작품 글쎄 좋죠.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남 같지 않아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니까 고맙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보기에 제가 작품성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작품이 가능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되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분들한테는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드물다는 거 정도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목수일을 하거나 목공을 하거나 공방을 하거나 작품을 하는데 식당 하는 것만큼도 미천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방에 와서 그런 거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쬐끄만 SUV나 이쁘게 생긴 뭐 승용차 이런 거 타고 오시죠. 차부터 바꿔야 돼. 아니면 세컨카로 툴을 갖고 다닐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트럭이라든지 탑차라든지 뭐 더블캡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큰 SUV 뒤에 픽업 트럭이라든지 승합차라든지 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조그만 차에다가 개인 핸드툴 말고는 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당장 여의치 않으면 그 작은 차에다가 조그만 제단기 컴프레셔 이런 거 막 싣고 다녀봐. 한 2, 3개월만 지나면 차 걸레가 되죠. 지저분해집니다, 아주. 그거 우리가 안 겪어봤겠어. 그러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는 이렇게 구두통처럼 생긴 조그만 적당한 크기의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크기의 공구통 이상 되는 거는 아예 안 실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갈 때는 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닌다거나, 과거에 그런 거 없을 때는 항상 남의 차를 빌리거나 빌릴 수가 같이 가는 사람들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용차를 불러서 운임을 주고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식당하는, 그러니까 카페나 요식업이나 이런 거 메뉴를 배워서 창업하는 것과 목공 일을 배워서 목수가 되는 거를 비교하는 거는 분명 무리가 있다. 물론 그거를 이제 재보고 뭐 대보고 뭐 흔들어보고 뭐 그렇게 해보시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뭐든지 심사숙고 해야 되니까 재보고 대보고 흔들어보고 다 해보시라고. 뭐 간을 봐도 좋지. 찍어 먹어봐야.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굳이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를 사람들이 찍어 먹어봐도 모르거나 찍어 먹고도 똥을 된장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특히 배달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위치가 매장의 입지가 좀 더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 있고 비교적 작고 홀이 없으니까, 그리고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에 가서 이렇게 약간 문을 닫아놓고 폐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목공을 배우고 내가 갖고 있는 공구나 기계나 또는 그걸 싣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나, 그리고 기간 동안 투자돼야 되는 돈은 그 정도 음식점, 배달 음식점을 창업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배우는 기간 동안에 쓴 경비라든지,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을 만났으면 사례도 해야 될 거고, 그 공방을 왔다 갔다 하려면 뭐 기름값, 밥값, 뭐 그다음에
내 개인 공구 사고 기계 사고 차도 좀 그런 거 싣고 다닐 수 있는 걸로 사거나 바꾸고 이런 거를 통틀어 보면 기본 1억이 넘는다. 기본 1억은 잡아야 된다는 거야. 응? 물론 열심히 일하면 그 돈을 뽑겠죠. 정말 내가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받, 몫으로서 대비를 하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면 그 직업을 지속하면 그 비용은 뽑겠죠. 그 이상 벌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큰 돈과 그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 모든 거를 쓰고도 이 손가락 잘릴 염려해가면서도 이 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라니까. 응? 그냥 들어와서 간 보다가 나가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민폐예요. 피곤만 일으키는 거지. 응? 물론 저는 그런 거로부터 잘 이렇게 스펀지같이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응? 저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완충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많은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이 다 은퇴하고 떠났지만 저는 이거 그만두면은 뭐 글쎄 뭐 할 게 없어.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은 직업을 본 적도 없고 오늘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날씨가 좀 덥고 많이 뒤집어 쓴 상태라 이거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참 이게 그래도 좀 너무 이렇게 좀 옷이 작업복이니까 이 평상복으로 좀 갈아입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 어쨌든 카페나 요식업 음식점이나 이런 거를 배워서 창업하는 것과 목공을 배워서 몫으로 이제 직업을 삼는 거 이거를 비교하는 거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 백종원이라는 사람 사태에 대해서 사태? 이걸 사태라고 봐야 되나? 이 말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체인에 목을 매나 나의 실력을 키우고 내가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창업을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그냥 가맹교육 그 몇 주 받은 거 가지고 평생을 그거를 울거먹으려고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생할 수 있는 실력을. 그리고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이 반드시 그 사람 개인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분이 하는 체인 그 점에 가보면 아니 음식도 맛이 없고 직원들도 불친절하고 어디 가면은 직원들이 그 맨발에 삼색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부터 안 고치고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남을 가르쳐. 그러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이 백종원의 일로 제가 문제가 어떤 거라고 하느냐면 이게 분명한 순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백종원의 개인의 문제를 빼고 기업의 문제 빼고 그 사람의 역량으로 비춰지는 방송이 분명한 순기능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까지 지금 부정되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사회에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기능 것까지도 있던 순기능, 나타난 순기능까지도 부정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게 문제라니까. 네?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고 기업의 이미지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이 수천만 원 들여서도 식당을 하나 차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목수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여기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요즘에는 전부 다 필름으로 대체되고 벽지로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한테 혹시 제가 뭐 좀 소스를 하나 드리자면 차라리 페인트 하는 걸 배우세요. 페인트 하는 거. 페인터, 뺑기, 피니싱, 마감 이걸 배우시라고. 혹시라도 길을 모르겠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따로 저를 찾아오시든가 하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페인팅에 대한 아주 우리 대목하는 선생님들도 깜짝 놀랄 만큼의 저는 저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페인트공들이 저한테도 많이 배우죠. 저하고 페인트 한 분들 이거 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오히려 하는 게
목공에 비하면 덜 위험하고 장비도 훨씬 적죠. 그 차라리 그 틈새를 노린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배우기는 좀 까다롭지만 그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영상 마칠 건데, 일단 이 영상 마치기 전에 좀 전에 그 영상 찍을 때 과거에 그 화물차 운전, 과거에 그 목수 출신이고 다대구 출신이자 또 이 화물차 용달차 운전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작품 운반할 때는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저한테 항상 저를 위해서 같이 운반 같이 해주신 분, 그 화물차 운전 10몇 년 해가지고 나중에는 개인 택시도 받으셨어요. 그때 이후로는 뭐 저하고 거의 같이 이제 일을 안 했고, 그 제가 작업실을 옮기거나 그럴 때 그 정말 그 먼 거리를, 가깝지 않은 거리를 돈 안 받고 하루를 그냥 봉사해 주신 우리 강 사장님, 예, 저기 전라도 광주의 송정리 출신, 지금은 송정리가 아니지, 옛날에 송정리였죠. 공항이 있는데 거기 출신의 우리 강 사장님, 제가 뵌 지는 한 10년 됐지만 정말 그런 분들한테 저는 감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같은 목수지만 그래도 좀 물건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운반하는 거에 기쁨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이상 제가 감사하죠. 그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영상에 있는 조각하시는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우리 이제 작가 선생님들, 연세들도 다 저보다 젊은 사람 없고 다 많으신데, 그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세계를 인정하고 남 같지 않아서 동생같이 여겨서 어떻게든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저런 조언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그분들하고의 인연, 개인적인 인연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저와 같은 이 김포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인천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저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각자의 세계가 있어서 자주는 못 만나요. 자주는 못 만나고 평소에 이렇게 협업을 하는 일도 그렇게 거의 없지만 저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같은 동문들이나 이런 선후배들 간에 누가 이제 그런 분들 흉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결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 나름대로 등급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만큼 그분들이 알죠.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와갖고 싫은 소리 하면은 바로 대놓고 두둔하는 사람이에요. 두둔할 수 있으면 두둔하고, 두둔할 수 없으면 침묵하고, 같이 거들어서 욕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침묵한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누가 와가지고 험담을 하면 그 사람은 저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뭐 그러니까 말미에 잠깐 감사해야 되는 분들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음식점 창업할 수 있는 돈으로 목수일을 배우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 영상을 한번 보라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 이번 영상 이번에 마치고, 글쎄 또 하나 질문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 영상을 찍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